개에 2,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,000원밖에 안 합니다. 그러면 15뿌리죠. 5,000원에 15뿌리,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? 자, 여러분들 열심히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자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.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했었을 테고. 진짜요? 아니, 가능성이 있었겠죠.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. 자, 경기 수원정 지역구였습니다. 여야 후보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됐었죠. 그래서일까요? 화면 좀 보겠습니다. 결과는 나왔지만 김준혁 후보가 당선됐고요. 그런데 표차가 2,300여 표 표차예요.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. 사실은요. 지금 뭐 6만 이상, 거의 7만 가까운 표가 가까워 얻는 상황에서요. 근데요, 이 경기 수원정에서 무효표가 무려 4,696표나 나왔답니다. 수원이 5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 많아요. 다른 지역구는 한 1,000표대, 뭐 말하면 2,000표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그 2배 이상의 무효표가 나온 거예요.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. 유기찬 부위원장, 이거 왜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? 두 분 다 떨어진 거죠, 사실은.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분들은 두 분 다를 국회의원 1등과 2등의 표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아요, 지금요. 그러니까 저 무효표 중 일부를 만약에 그 다른 후보를 찍었으면 그 후보가 당선이 됐겠죠. 그러니까 두 후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, 물론 그 후보들의 개인적인 인격 이런 측면이 아니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유권자분들은 국회의원 내 권한을 넘겨주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. 또 하나는 이제 그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역사학자신데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유권자들이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.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. 잘못됐다는 거거든요. 그 본인이 왜 잘못됐다는 평가를 유권자들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, 또 하나는 본인한테 상처 입은 분들한테 좀 구체적인 사과를 범위를 좁혀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유기찬 위원장이 두 후보 모두 이거 사실상 패한 거 아니냐. 무효표가 저렇게 5,000표 가까이 나왔는데, 그러니까 두 후보의 득표 격차보다도 많이 나온 거예요. 무효표가 저렇게. 제일 수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내용인데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지원 유세를 많이 했죠. 여러 곳. 뭐 지금 언론에서 나와서 따져보니까 한 11곳 정도라 그러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. 나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. 시민들이 정보권 조사 잘 받고는 우리 낙동강 벨트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. 자, 여러 후보를 지원했어요.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. 결과를 보죠. 이게 지원의 결과라고 보시면 저기 지도를 보세요. 지금 뭐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후보들 당선된 곳인데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한 곳이 부울경 지역 PK에서 11곳이나 됐는데 그 중에서 9곳이 낙선이 나왔습니다. 민주당 후보에. 특히 양산 있죠. 양산, 평산마을시. 그 양산 후보들 당선이 안 됐어요. 이거 다 소영주 부대변인? 네. 이거 일각에서 지지층,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괜히 나섰다,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, 지금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그 일부 지지층이잖아요.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열심히 띄워준 덕분에 부산이 물론 의석수는 무너졌지만 전체의 속사 들여다보면 부산 PK 지역에서 40%대의 평균 지지를 얻어 끌어냈습니다. 당선자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득표율 전체 합산은 많이 나왔다는 거죠. 그만큼 부산이 민주당이 지지세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인데,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,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려면 수도권이 무너져야 돼요. 늘 얘기하잖아요, 보수 쪽에서.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이 타격했지 왜 부산이 있겠습니까?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선거 끝판에 나왔던 그 수도권 지역의 두 후보들의 여러 가지 논란들 자체가 결국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.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을 해야지,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부 지지층들의 잘못된 분석이라고 좀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송영우 전 대변인? 그러니까
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유치한 양산조차도 사실은 민주당이 사수를 못했거든요. 저는 이 결과 어떻게 봅니까? 저는 이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.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을 때 그 영남 지역에서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러면 나온 여론조사 다 맞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이거 부산에서 여기저기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.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수 결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감지가 됐었습니다.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. PK 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4년 전 총선보다도 낙동강 벨트에서 의석을 훨씬 적게 확보하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요. 의도와 결과가 반대로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8번이나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8%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것처럼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원한 지역에서 오히려 대부분 패배를 했고 그것이 PK 지역의 그 보수 결집에 오히려 촉매제로 작용했다.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뭐 총선 결과를 놓고 참 다양한 분석과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또 뒤늦게 또 찾아서 보시는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